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오후 9시 4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2,690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고, 요 며칠 사이, 그러니까 2월 들어서는 뭔가 딱히 큰 뭔가 상승은 없었고, 이 박스권 안에서 채널 안에서 이제 좀 횡보를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 한 달 동안 1월 달 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좀 보기 힘들겠죠. 뭐 추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올라가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뭐좀 길게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뭔가 다른 이제 외부 이슈 뭐 악재 이런 거가 없다면은 코인 시작은 그냥 단독으로는 어 뭔가 크게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2만 달러 선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도 굉장히 좀 강력하다. 하지만 이제 위로 가는 그 구간도 좀 뚫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계속해서 뭐 펌핑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시장에 이제 좀 남아 있는 돈들, 좀 숨겨져 있는 돈들이 이렇게 막 다 들어오진 않아요. 막 그런 막 큰 어떤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테마에 몰리면서 뭐 막 뭐 AI다 해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막 사고, 그리고 또 언제는 뭐 앱토스라든지 뭐 레이어 2, 뭐 레이어 1 막 이런 데로 몰려가가지고 막 사고,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순환 펌핑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제 기프토라는 코인, 이 코인 아시나요? 요거 2017년도에 나왔었던 코인인데, 기프토가 약간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는데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8, 0.08 요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프토 부활했네 하고 이제 봤는데, 이게 막 거래량이 붙으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이 시장에 뭔가 어떤 사이클 개념의 어떤 수급으로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돌고 도는 돈들이 다음 타겟을 찾아서, 타겟이 되면은 거기에 그냥 수급이 쏠리고 막 올렸다가 이제 또 다음 타겟을 찾고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은 더 투기성이 강한 좀 그런 자금들이 돌고 있구나,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프토 같은 경우도 거래량 엄청 많이 붙고, BUSD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8억, 9억에 육박하는 거래량으로 뭐 대략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최근 장 자체가.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많이 오르긴 했죠. 뭐 어제 보니까 뭐 샌드박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좀 나름 이제 그런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 하이프를 많이 받았었고, 뭐 스캠은 또 아닌 실제 게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대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이 뭐 8달러라고 치면은 고점 대비 0.04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저점이 0.04면은 0.4죠. 0.4, 8달러 대비 0.4면은 대략 20토막 마이너스 95% 정도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저점 대비 2배 내지는 3배 요 정도 상승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솔라나 같이 뭔가 되게 폭발력이 있었던 친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FTX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대략 FTX 터질 때쯤이 어,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 제외하면 뭐 대략 10달러, 12, 13 요 정도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고점인 260달러 선에서 대략 20토막, 그러니까 마이너스 95% 정도 되고 나서 여기 선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슈가 하락은 FTX 발 약간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떠나간다면은 뭐 한 대략 2배 정도 상승, 이런 식으로 좀 더 패턴들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다뤄볼 주제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이제 첫 번째로 STO,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개념, 증권형 토큰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려고 하는 좀 그런 단계에 있고, 어, 그게 또 어떤
기회로 다가올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코인 기존 코인 시장의 파일을 그냥 뺏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우리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가져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거예요. 오늘은 좀 설명이 되게 깔끔하네요. 뭐냐면은 두 번째로 다뤄볼 거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NFT가 이제 출시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되게 또 생각지 않게 뭔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좀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TO 증권형 토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규제 이런 거 되게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외보다 좀 느립니다. 해외에선 진즉에 뭐 STO 증권형 토큰 뭐 이런 거 허용해가지고 막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뭐 잘 안 됐죠. 뭔가 딱히 뚜렷할 만한 뭐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있는 뭐 증권형 토큰 상폐해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기존의 뭐 토큰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랑은 별개로 우리는 이제 기존 토큰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림으로써 그 안에 과연 먹거리가 있을 것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좀 새로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기존의 이제 어떤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의 이제 토큰 코인 시장과는 좀 별개의 약간 어떻게 보면 색깔은 좀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색이긴 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별로 뭐 그다지 뭔가 기회가 되지 못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돈의 어떤 집중 포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비트만 봐도 한국 사람들 뭐 사실상 거의 뭐 다 90% 이상이 업비트 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불장 오면은 업비트에 있는 모든 코인 그냥 막 상승 이런 식으로 좀 돈의 수급에 포커싱이 잘 된다?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시장이 또 새롭게 열린다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새롭게 이제 상장이 되고 뭔가 자금이 모이는 토큰들 자체가 그냥 무지성으로 오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와 봤고, 이거는 아직 좀 먼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어렵기도 해요. 막 저도 막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고 뭐 내용들이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존 그 금융시장 그리고 또 증권시장, 이런 기존의 어떤 되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뭐 파워로 하면 돈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주도해서 대기업들이 좀 주도해서 이런 시장을 리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콩고물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지금으로서 뭔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코인 시장은 확실히 아니에요. 코인 시장은 아닌데 업비트 이런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뭐 우리 증권 앱 같은 데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마켓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거래가 될 수 있는 토큰들, 근데 기존 어떤 주식시장 관련 코인들이 아니라 뭔가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랑도 뭔가 좀 결합이 가능한 프로젝트들, 그런 애들이 좀 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기존 증권 신한, 뭐 국민, 뭐 미래 이런 얘들 있잖아요. 이런 얘들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들어가려 노력 중이고, 뭐 블록체인 관련 생태계 조성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던 프로젝트도 여기 또 언급이 돼요.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STO 관련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프로젝트가 이제 슈퍼블록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드린 적 있죠. 이런 프로젝트들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좀 코인 시장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크립토판에서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넘어가는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랑 이제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얘들도 결국에는 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에 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해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은 해외 쪽으로 이제 뚫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넷마블 그 NFT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셔서 신청하시고, 넷마블 같은 경우 디코만 봐도 한국어 공지라든지 서비스를 아예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고 넷마블 같은 뭔가 기존 대기업들은 먹거리 파이를 갖다가 좀 해외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확실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출시가 될 만한 프로젝트들은 뭔가 해외 같은 어떤 좀 큰 판에서 놀고 싶다?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은 넷마블 같은 애들은 이제 아예 해외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도 글로벌리하게 뭔가 자기네들 프로젝트를 가닥을 잡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외 쪽으로 틀든가, 아니면은 아싸리 좀 시장은 작더라도 확실히 이제 내수 쪽으로 노려서 뭔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거 두 개를 좀 나뉘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수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증권형 토큰 시장을 조금 더 노릴 확률이 높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도 나중에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왜 17년도에 업비트 혹시 보신 분 계시면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시장이 만약에 그 전에 열린다라고 했을 때, 불장이 왔을 때 이런 시장이 그냥 그때 업비트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게 망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증권 토큰 뭐 다른 시장이라며 하고 그냥 아예 뭐 눈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 나도 이런 게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출시가 되면은 한번 이용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 어떤 투자자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되는지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보시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퍼블록도 제가 좀 기다리고 있던 김치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상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라인 그 보시면은 해외 디코 해외 톡방도 되게 활성화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채널 말고도 아무래도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실제로 많이 좀 쓰이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해외 이제 그런 채널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확실히 얘네들은 해외 글로벌리하게 좀 가려고 하는구나. 블록체인 사업을 갖다가 아니면은 뭔가 지금 이제 막 준비 중인 얘들은 아무래도 좀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국내용으로 그냥 이런 증권 토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CBDC겠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확실히 의지는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사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 머지않은 좀 그런 미래에 좀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자금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바구니, 우리는 이미 디지털 바구니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구니 안에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런 다른 바구니에 있던 돈들이 결국 여기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단순히 뭐 업비트에서 뭐 바이낸스에서 뭐 당장 무슨 코인이 오르나 뭐 내 눈앞에 수익 이런 것도 좋지만 좀 큰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다음 먹거리 계속해서 다음에 돈이 몰릴 곳 좀 찾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매매랑 좀
그런 관점의 영역의 차이겠죠.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다루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봤는데요. 원래 블록체인, 그러니까 NFT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 게 뭐 거의 뭐 크립토펑크, 뭐 또 뭐가 있어,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있긴 했지만 들어보진 못했다가 최근에 좀 들어봤는데 뭐 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좀 이게 출시가 된 이런 NFT랄까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뭐 좀 뭐 레이어 1, 다른 레이어 1, 그러니까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루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서도 출시가 됐었죠. NFT 자체가 클레이튼도 그렇고. 근데 뭔가 이상하게 비트코인 위에서는 NFT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금 같은 포지션이니까 뭐 그런 게 안 되나 보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좀 낡은 그런 체인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NFT를 감당할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사실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출시가 안 됐었고, 이게 사실은 예전에 되게 오래 전에 이런,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가 짧아가지고 이 NFT 프로토콜이라고 오디너스라는 이게 있는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얘네들이 옛날에 그 사토시가 맞나요? 사토시한테 약간 까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서는 우리가 이게 좀 하지 말자, 이런 NFT 같은 거 하지 말자. 왜냐면은 체인 자체가 오래되고 하니까 뭔가 썩 성능도 좋지 않고, 뭔가 우리의 어떤 이 공용 어떤 이걸 갖다가 함부로 쓰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까였었다가 이제 최근에 그냥 여기서 발행이 된 겁니다. 오디너스라는 프로토콜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기반 NFT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기반 NFT인데 100개짜리이고요. 이게 크립토 펑크 따라 하는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오디널스 펑크입니다, 이거. 얘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10,000개씩은 안 하고 100개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세가, 트렌드가. 그래서 이게 발행된 지가 거의 일주일 정도, 2월 1일에 발행됐던 것 같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 10일 정도 된 프로젝트이고, 근데 왜 가져왔냐?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뛰었어요. 물론 100개밖에 없어서 뭐 그런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적정 가치냐라고 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지만, 발행 민팅 가격 최초 발행 가격이 0.01비트였거든요. 이거 하나당. 그러니까 100개니까 뭐 1비트 정도.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오디너스 펑크죠. 이거 100개짜리인데 8시간 전에 6비트에 하나 거래가 됐고요. 9시간 전에 뭐 9.5비트 하나 거래. 이게 뭐 자전 거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세력의 노래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4.5비트, 3.5비트, 뭐 4.2비트, 4비트, 2.8비트 막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 2월 1일 최초 발행 이후에 2월 4일부터 이런 그 스크립트가 짜여져서 세일한 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 이게 나왔는데, 처음에 며칠 전만 해도 0.07, 뭐 0.07, 0.18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오르면서 아무래도 물량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막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프로젝트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요. 여러분 또 뭐겠습니까? 지금 딱 제가 3초 드릴게요. 자, 맞히신 분들 있을까요? 오디너스 에이프이죠. 왜냐면은 크립토펑크 그리고 이제 BYC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BYC를 모방한 프로젝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100개 한정이다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100개 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달고 또 민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팅 일시는
이제 좀 따가 4시간 반 뒤겠네요. 그 정도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잠깐의 뭔가 반짝하는 그런 장난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많아요. 막 그냥 오디널스 붙이고 뭐예요? 뭐 오디널스 두들, 뭐 오디널스 쿨캣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카피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카피냐 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좀 공부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것도 없고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뭐지 뭔 소리 하고 넘기지 말고 보니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뭐 NFT 프로토콜이 된다고 봤더니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에 NFT 최초 발행이 됐는데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네. 이거 뭔가 사람들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 몰리겠구나.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고 이게 어땠네? 가격이 지금 어떻네? 그러면은 또 이거 말고도 또 하겠네? 나 그거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별게 없고 저도 그냥 이렇게 뉴스 보다가 딱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이거 조금 했다고 13,000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했다고 지금 전체 그 네트워크를 갖다가 엄청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좀 생소한 기회가 될 수 있는 2가지 이제 저걸 알아봤고 매매는 잘 하고 계신지요? 최근 장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한 불장이 이제 시작된 지 한 3주? 4주 됐죠? 근데 이제 최근 시장에서 그러니까 초반 한 1, 2주 때 이렇게 불타겠다가 뭐 스윙 매매 하시는 건 괜찮지만은 지금 시점 이후로는 뭔가 지금 좀 매수해야 되나? 이러면서 뭔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언제 매도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을 하는 타이밍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이밍을 너무 놓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투자 안 하셔도 되고 또 다음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은 되게 이런 좀 치고 빠지는 좀 그런 게릴라 같은 기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 잘 저기 저장하셨다가 다음 또 기회에 복귀하셔서 기회 잘 잡아가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코인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볼까요? 그리고 그 뭐야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생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고민 중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디파이 라마에서요 좀 잘못 알려드린 게 그 TVL 대비 마켓캡 대비 TVL 당연히 마켓캡이 낮은데 TVL이 높은 게 고평가된 게 맞죠. 뭐 당연한 걸 너무 물어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옵티미즘에 대해서 그때 얘기 나왔었는데 옵티미즘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물량 락업 해제되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에 락업 해제되는 그 물량의 가치가 64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이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래프만 보셔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보고 오티미즘 사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오티미즘을 사시는 건 좋은데 이걸 갖다가 뭐 장기 투자 뭐 1년 2년
3년, 4년 들고 갈 목적으로 지금 사시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겠죠?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데일리 언락 자체가 다른 애들은 거의 단위가 K거든요. 이거 달러 기준으로. 근데 옵티미즘만 640만 달러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락업 해제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에포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뭐 저기는 아니지만은 2025년 연말까지 해서 거의 지금보다는 물량이 5배 정도 많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시면 봐봐요. 여기 락업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물량이 15%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 DYDX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옵티미즘도 계속 풀리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웬만한 물량이 다 나와 있는 애들이 훨씬 낫죠. 투자하기에는 좀 장기 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라면은 이왕이면 락업이 거의 없는 물량이 좀 더 좋다. 그리고 뭘 볼까요? 이게 뭐 계속 보고 싶지 뭐를. 그렇습니다. 또 시장이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잘 보고 계시다가 관심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기회들이 기회들이 오면 덥석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